안녕하세요. 만나투어의 양빵입니다. 오늘은 일본 패키지 여행 중에서 북해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본이 여러 곳에 패키지 여행 지역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큐슈 지역, 그러니까 후쿠오카 쪽을 가시는 큐슈 지역도 있고, 또 오사카 지역 도 있고, 또 동경,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북해도 지역이 있어요. 북해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도시가 삿포로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북해도 지역이, 그러니까 홋카이도 지역인데 가장 위쪽에 있는 지역이고, 사계절 내내 30도가 거의 잘 넘지가 않아요. 한여름에도 보통 아무리 더워도 한 25도 요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에 시원한 곳으로 여행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북해도 지역을 많이 찾아요. 근데 겨울에도 눈꽃 축제나 이런 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방이라서 뭐 그런 불빛 축제나 눈 축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지역이라서 겨울에도 온천 여행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 북해도 쪽으로 많이 여행을 가요. 겨울은 좀 춥겠네요. 겨울이 되게 일찍 시작해요. 벌써 거의 뭐 빠른 지역은 9월 말부터 막 10월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겨울에도 사실 추위는 우리나라 정말 가장 추울 때 있잖아요. 그때랑 그냥 비슷한데 겨울이 길죠. 예, 보통 10월부터 이제 5월까지도 눈이 안 녹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눈도 정말 많이 오고 겨울이 긴 지역인데 좀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관광으로. 네. 영화 러브레터로 유명한 도시가 오타루거든요. 그래서 이 북해도 관광을 가시면 그 오타루 지역도 관광을 하게 돼요. 오타루에서 유명한 게 운하나 이제 오르골당 이런 게 유명해요. 그래서 운하 같은 경우는 1914년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메꿔서 운하를 만든 곳인데 이 공사를 9년 동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오르골이 되게 유명한데 오르골당도 가서 관광을 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 있어? 오르골 가는데 자민당이랑 누나가 있어요. 아, 그런 말 좀 하지 마. 진짜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큰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 15,000개의 다양한 오르골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온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요. 여기 북해도 쪽에 유명한 온천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야나 노보리베츠 이런 지역들이 그 온천 마을로 되게 유명해서 다양한 온천 리조트들도 많이 있고 그 료칸들도 많이 있어요. 크게 이 북해도 패키지는 가시게 되면은 온천 호텔에서 보통 2박을 묵으시고 이제 삿포로 시내 쪽에서 1박을 주무시거든요. 식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북해도에서 되게 유명한 게 대게인데 그 대게 뷔페가 무제한으로 나오는 식사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일찍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온천을 즐기실 수 있는 여유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하면 온천인데 좀 비싸다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사실 온천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본에 그 다다미 방이 있고 온천욕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그런 데를 료칸이라고 불러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셔서 료칸에 묵으시려면 금액대가 되게 높아요. 이 패키지 안에는 보통 개인 온천은 없고 그 대욕장, 그런 온양온천 같은 곳?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 겨울에는 이 온천이 중심으로 되고 아름다운 설경을 관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삿포로 쪽에서 불빛 축제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름답게 반짝반짝 한 그런 축제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눈호강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또 여기 대표적으로 도야호수가 유명하거든요. 북해도 쪽에서 가장 넓은 호수 중에 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유람선도 타시면서, 근데 유람선이 약간 특이하게 궁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람선을 한 50분 정도 타거든요. 그렇게 타시면서 이제 호수 관광도 하시고 좀 약간 여유로우면서 힐링이 되는 관광으로 부모님들도 많이 가지만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많이 가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뭐 스시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게 요리, 그다음에 야끼니쿠 그 소고기 이렇게 구워 먹는 다양한 일본의 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본에 갔다 오셔서 일본 관광을 왜 좋아하시냐면 음식도 맛이 있는데 음식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가면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먹잖아요. 한 식탁이나 이런 데서 서로. 근데 일본은 개인별 음식을 주다 보니까 서로 섞어 먹지 않아도 되고 해서 깔끔하고 좋다고 엄지척 하셨어요. 그럼 어떤 상품으로 가도 그런 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품? 근데 일본은 보통 거의 비슷해요. 네, 패키지가. 그리고 일본 패키지 상품이 좋은 게 일본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쇼핑이나 그런 선택 관광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행에 가서 추가적으로 지출할 그 돈의 부담이 없는 지역이에요. 겨울에는 온천 관광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가고 여름에는 라벤더 꽃밭, 이게 북해도 지역에서 여름에만 관광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5월부터 한 8월 정도까지만 이 상품이 세팅되거든요. 오색 찰나는 약간 막 무지개 빛깔로 된 그 언덕에 엄청 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보성 녹차밭 같은 곳 있지. 그런 곳에 이 라벤더 꽃과 뭐 양귀비꽃, 안개꽃 같이 다양한 꽃들이 이렇게 색색별로 막 무지개처럼 쫙 깔려 있어요. 언덕에. BA 지역은 패치워크 로드라고 해서 초록 빛깔의 이 자작나무길이 쫙 펼쳐진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어. 인생샷도 많이 찍고. 근데 여기는 왜 가냐면 보통 여기에 마일드 세븐 나무와 캔과 메리 나무가 있는데 멋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되게 기대감을 품고 가는데 실망하는 1순위거든요. 마일드 세븐 나무는 담배예요? 맞아요. 예전에 세븐스타라는 담배의 그 패키지에 들어있던 나무래요. 그래서 이 나무가 되게 유명해졌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 가면 막 되게 기대를 안고 갔다가 하고 이제 거기서 한 5분 정도 가면 또 캔과 메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도 예전에 그 닛산 자동차 광고에 나왔던 그 나무인데 그래서 되게 유명한데 거기도 하는 그런 약간 실망? 되게 물론 되게 크고 그런 나무인데 사실 막 딱히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가 옆집에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다. 옆집은 아니지만 여기는 공원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다. 근데 패치워크 로드에 다른 이 나무들이 더 멋져 보이는 거죠. 이제 여기를 지나서 이제 사계체의 언덕에 가면은 그 알록달록한 꽃밭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가 여름 북해도 관광의 하이라이트인 지역 중에 하나예요. 후라노 지역에 팜도미타라고 농장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라벤더 꽃밭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또 라벤더예요? 네. 그러니까는 약간 이 사계체의 언덕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여기 팜도미타 지역도 약간 비슷한 그런 곳인데 여기서 다양한 꽃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하시는 게 라벤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꽃밭 앞에서 인생샷 많이 찍어요. 근데 여기 약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라벤더가 정말 예쁘게 피었을 때를 보시려면 한 7월 초나 중순쯤에는 여기를 관광을 하시는 게 좋고 8월로 조금 넘어가면 8월 중하순으로 가면 꽃이 많이 져서 예쁜 가장 절정일 때를 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패키지 상품을 고를 때 뭐 특별히 주의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패키지 상품 판매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안심이 되고 가장 스트레스 안 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왜? 어떤? 네, 왜냐면 일본은 저렴하고 비싸고의 차이는 사실 항공과 숙소 정도의 퀄리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이나 숙소에 대한 퀄리티는 뭐 미리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그 여행을 예약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그 금액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드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 여행에 갔다 오셔서 크게 컴플레인이 나진 않아요. 그럼 북해도의 그쪽의 호텔이나 숙소는 네네. 보통 일본은 좀 작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네. 거기도 많이 작아요. 시내 쪽 삿포로 쪽 호텔들은 웬만한 동남아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작은데 여기 일본 온천 리조트에 묵잖아요. 온천 리조트에서는 보통 이 다다미 방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본 여행하면서 들어가는 호텔에 비해서는 되게 넓어요. 일본 여행 그럼 북해도 여행은 주로 누가 많이 가요? 만난 쪽 경험상? 여기 일본은 인솔자가 가요. 한국에서부터 같이 가고 같이 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안심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가시고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많이 가요. 젊은 분만 두 분이서 이렇게 패키지를 신청하진 않거든요. 젊은 분이 두 분이 가신다 하시게 되면은 사실 자유여행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북해도 지역은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은 보통 렌트카를 이용을 하세요. 너무 더워서 시원한 곳을 찾으시는 분들은 북해도 여행을 추천해드려요. 안녕.